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미숙입니다. 오늘은 한 며느리가 겪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엔 배신처럼 느껴졌던 일이 나중에 보니 누군가의 간절한 사랑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지은 씨는 38살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5년 정도 됐고요.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커리어 우먼이죠.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15명 정도 되는 팀원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능력도 인정받고 동료들한테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부부처럼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이였죠. 시어머니와도 그럭저럭 잘 지내왔습니다. 특별히 친하진 않아도 명절 때 찾아뵙고 생신 챙겨드리고 그렇게 예의는 지키며 살아왔던 거죠. 시어머니는 65살이셨습니다. 남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시는데 건강하시고 정정하셨어요. 성격도 과묵하신 편이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씨도 시어머니가 뭘 생각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 평범하던 일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6시쯤이었어요. 지은 씨가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컴퓨터를 끄고 동료들한테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밝게 켜진 주차장은 이미 많은 차들이 빠져나간 후라 한산했어요. 지은 씨는 평소처럼 자기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자기 차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차 모양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가까이 다가가니 지은 씨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차 옆면이 완전히 긁혀 있었거든요. 그냥 살짝 긁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운전석 뒤쪽 문짝이 움푹 들어가 있고 범퍼가 거의 터져나갈 듯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도색이 벗겨져서 하얀 철판이 드러나 있고 심지어 테일라이트까지 깨져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아침에 출근할 땐 멀쩡했는데 누가 이렇게 심하게 들이받고 그냥 간 거야? 주변을 둘러봤지만 쪽지 하나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겨둔 것도 없고 사과의 메모도 없었어요. 지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최소한 200~300만 원은 들 것 같았어요. 지은 씨는 황급히 주차장 관리실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고 들어가니 관리실 아저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CCTV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러세요? 몇 시쯤 된 건지 아세요? 아침 8시 반에 주차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된 거예요. 관리실 아저씨는 친절하게 CCTV 화면을 돌려줬습니다. 시간대별로 빠르게 돌리면서 지은 씨 차 주변을 살폈어요. 오전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괜찮았고요. 그러다가 오후 2시 30분쯤 화면에 뭔가 포착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차량이 한 검은색 SUV 차량이 지은 씨 차 옆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핸들을 확 꺾으면서 지은 씨 차 옆면을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죠. 차가 흔들리고 사이드 미러가 떨어질 뻔했어요. 저 차 번호판 보이세요? 네, 보여요. 적어드릴게요. 관리실 아저씨가 번호판을 적어주려는데 지은 씨는 그 차를 보고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잠깐만요. 화면 좀 더 크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
옆에 있던 관리실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왜요? 아는 차예요? 지은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화면 속 차량이 시어머니 차였거든요. 번호판도 확실했고 뒤에 붙어 있는 스티커도 지은 씨가 작년에 시어머니께 선물로 드린 거였어요. 혹시 옆차 블랙박스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관리실 아저씨가 옆에 주차됐던 차량 주인한테 연락해서 블랙박스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재생했어요. 블랙박스 화면은 더 선명했습니다. 시어머니 차가 천천히 다가오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지은 씨 차 옆을 들이받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틀림없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은 씨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무슨 이유로? 화면을 계속 보니 더 이상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려서 지은 씨 차 주변을 빙 돌면서 살피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 확인하는 듯 하더니 다시 차에 올라타서 그냥 떠났습니다. 쪽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말이죠. 지은 씨는 화면을 멈춰서 시어머니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했어요. 사고를 냈으면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표정이어야 하는데 시어머니 얼굴엔 불안함보다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확인하고 서둘러 떠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영상 파일 제 핸드폰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지은 씨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받아서 주차장을 나왔습니다. 차를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어떻게 수리하지? 보험 처리를 해야 하나? 그런데 가해자가 시어머니라니. 지은 씨는 일단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차가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외관만 심하게 망가진 상태였죠.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내 차를 들이받고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고의였을까? 아니면 정말 실수였을까? 하지만 실수치곤 너무 세게 박았고 실수였다면 왜 말을 안 했을까?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건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오늘 좀 늦었네. 응. 회사에서 일이 좀 있었어. 지은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한 블랙박스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이것 좀 봐. 뭔데? 오늘 회사 주차장에서 내 차가 긁혔는데 CCTV 확인해 봤더니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박았어? 영상 끝까지 봐봐. 남편은 계속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잠깐, 이거 우리 엄마 아냐? 맞아. 어머니가 내 차를 들이받고 그냥 가셨어.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분명히 자기 어머니가 맞았어요. 이상하네. 엄마가 왜? 지은 씨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가져온 거야.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착각이 아니야. CCTV에도 찍혔고 블랙박스에도 나오고 차 번호판도 확실하고 뒤에 붙은 스티커도 내가 작년에 드린 거잖아. 그래도 뭔가 이상해. 엄마가 정말 일부러 그랬다면 연락을 했을 텐데. 그게 문제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남편은 영상을 다시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가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을 거야.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한 거겠지. 지은 씨는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시어머니를 두둔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보, 범퍼가 완전히 박살났다고. 수리비가 200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 그걸 깜빡했다고? 그래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절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다고. 지은 씨는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아내보다 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이 섭섭했어요. 그럼 당신이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물어보라고. 그래, 전화해볼게.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받으시지? 남편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도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바로 받으시는데 뭔가 있나 봐. 지은 씨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화가 나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지은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며칠 전 명절 때 일이요. 그때 시댁에 갔었는데 시어머니가 지은 씨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엔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그날은 뭔가 어색하셨습니다. 눈을 피하시고 지은 씨와 대화하는 것도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계속 지은 씨만 쳐다보셨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입을 벌리다가 다시 닫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은 씨가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으니 시어머니는 황급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때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보니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쳐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화장을 하면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사에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지은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조급한 느낌이었어요. 숨소리도 거칠게 들렸고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제 회사에 있었어?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평일인데 당연히 회사에 있었죠. 네, 있었는데요. 근데 어머니, 제 차가. 지은 씨가 차 얘기를 꺼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 그래. 회사에 있었구나. 네. 어머니, 혹시. 지은아, 미안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어머니, 잠깐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 씨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뭐지? 왜 이러시는 거지? 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전화를 끊으신 걸까? 지은 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번엔 시어머니가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호만 갔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지은 씨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아, 그냥 좀 피곤해서.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지은 씨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동료한테 시댁 이야기를 할 순 없었으니까요. 오후 회의 시간에도 지은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발표하는 걸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시어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직접 시어머니 댁으로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또 시어머니를 두둔할 게 뻔했으니까요. 혼자서 조용히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차를 몰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은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가는 내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꺼내야 시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까?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현관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왜 왔어?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아, 그래.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니 정리가 안 된 채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깔끔하신 시어머니답지 않게요. 뭔가 마음이 복잡하신 게 분명했어요. 지은 씨는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제 제 차가 회사 주차장에서 긁혔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은 씨가 다가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은 씨가 말을 이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네, 차. 내가 그랬다. 내가 내 차를 들이받았어. 지은 씨는 시어머니가 직접 인정하는 걸 듣고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변명을 하시거나 모른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로 인정하시다니. 왜 그러신 건데요? 실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일부러 그랬어. 네, 일부러요? 지은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일부러 자기 차를 들이받으셨다는 걸까요? 자기한테 화가 나 계셨던 걸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일부러?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은아, 그날 너만 본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가 널 따라다니고 있었어. 지은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가요? 저를요? 응. 한 남자가 내 차 뒤에 서 있더라고.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내 차 주변을 서성이는 거야.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 차 문 손잡이를 만지고 있었어.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어. 뭔가 차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지은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자기 차를 건드리려고 했다니. 그래서 제 차를 들이받으신 거예요? 그래. 순간적으로 판단했어. 내가 차를 세게 돌려서 내 차를 쳤어. 그러면 큰 소리가 나잖아. 그 남자가 놀라서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요? 실제로 그랬어. 내 차가 내 차를 들이받는 소리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황급히 주차장 밖으로 나가더라고. 지은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지키려고 그런 거였다니.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머니,
그럼 왜 그때 바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전화라도 하시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한테 바로 전화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놀랄 것 같았어.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하고. 잘못 보셨다니요? 그 남자가 정말 내 차를 건드리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내 차를 구경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해보려고 했어. 그 남자가 누군지, 왜 내 차 주변에 있었는지. 확인이요? 어떻게요? 며칠 동안 내 회사 근처를 지나다니면서 혹시 그 남자가 또 나타나나 지켜봤어. 근데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혹시 내가 정말 잘못 본 건가 싶었어. 지은 씨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섭섭함도 있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저는 어머니가 제 차를 일부러 박살낸 줄 알았어요. 미안해, 지은아. 나도 혼란스러웠어. 그리고 혹시 내가 오버한 건가 싶기도 하고 내 남편한테 말했다가 괜히 걱정만 끼칠까봐. 남편은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애는 엄마를 너무 믿어. 엄마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지은 씨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 남자 얼굴 보셨어요? 특징 같은 거라도요? 잘은 못 봤어.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거든. 키는 한 175cm쯤 됐던 것 같아. 마른 체형이었고, 지은 씨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 무슨 이유로? 어머니, 저희 회사 보안팀에 연락해서 CCTV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지은 씨는 바로 회사 보안팀 김 과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저 마케팅팀 박지은인데요. 어제 주차장 CCTV 원본 파일 좀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차 주변 화면이요. 아, 팀장님. 어제 긁힌 차 말씀이시죠? 네, 확인해 드릴게요. 혹시 특별히 보실 부분이 있나요? 네, 제 차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특히 오후 2시에서 2시 40분 사이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30분쯤 지나자 김 과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 영상 확인했습니다. 2시 20분쯤에 한 남자가 팀장님 차 주변을 서성이는 게 보이네요. 정말요? 네. 그리고 2시 28분쯤에 그 남자가 팀장님 차 문 손잡이를 만지는 것도 포착됐습니다. 뭔가 차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은 씨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람 얼굴 확인 가능한가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모습은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 파일 보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지은 씨 핸드폰으로 영상 파일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영상을 면밀히 살펴봤어요. 화면을 천천히 돌려보니 정말로 한 남자가 지은 씨 차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지은 씨 차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있더니 뭔가를 차 안에 넣으려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차가 나타났습니다. 쾅 하고 지은 씨 차를 들이받는 순간 그 남자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은 씨는 화면을 멈추고 그 남자를 확대해 봤습니다. 얼굴은 마스크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가 뭔가 낯익었어요.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은 씨는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그 체형, 그 걸음걸이. 아, 이 사람 최민수 아니야? 최민수? 우리 회사 외주 직원이었어요. 저번 주에 제가 이 사람을 해고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해고했다고? 무슨 이유로? 지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너무 성의 없이 했어요. 지각은 밥 먹듯이 하고 업무 지시를 해도 대충대충 하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불친절하게 굴고 사연은 이랬습니다. 최민수는 3개월 전부터 지은 씨 팀에서 일하는 외주 인력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일도 나름 잘하고 태도도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회의에도 빠지고 업무 보고도 제대로 안 했어요. 지은 씨가 여러 차례 주의를 줬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직원들한테 불편한 발언도 했어요. 여자가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 같은 말을 서슴지 않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여직원들한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기도 했죠. 팀원들이 지은 씨한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팀장님, 최민수 씨 때문에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은 씨는 고민 끝에 회사 인사팀과 상의해서 최민수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최민수를 사무실로 불러서 조용히 말했어요. 최민수 씨, 이번 달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더 이상 함께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민수는 처음엔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자르겠다고요?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직원들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최민수는 지은 씨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쳤습니다. 저는 업무 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무 태도?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당신이 나를 싫어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말 다 퍼뜨릴 거야. 당신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두고 봐. 최민수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놀라서 지은 씨한테 다가왔지만 지은 씨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며 넘어갔어요. 그게 일주일 전 일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때만 해도 그냥 화풀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진짜로 위협을 가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그 사람이 제 차를 노리고 있었던 거네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하려고 한 것 같아? 모르겠어요. 차를 망가뜨리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 안에 뭔가를 넣으려고 했을 수도 있고 지은 씨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래, 당장 신고해야지. 지은 씨는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담당 형사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도 제출하고 최민수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렸어요. 이 사람 혹시 연락처 아세요? 회사에 있을 거예요. 인사팀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단 피해자분은 조심하시고 혹시 이 사람한테서 연락이 오거나 주변에서 보이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지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처리해 줄 거니까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지은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무사해서.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거기 계셨어요? 제 회사 근처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명절 때부터 내가 신경 쓰였어. 저요? 응. 내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 그리고 뭔가 걱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 평소랑 다르게 말도 별로 없고 밥도 잘 안 먹고. 지은 씨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명절 즈음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죠.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며칠 동안 내 회사 근처를 지나다니면서 내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어머니, 미안해. 내가 알면 부담스러워할까봐 말 안 했는데. 그런데 그날 내 회사 주차장 입구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봤지.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나도 차를 주차장 안으로 몰고 들어갔어. 그리고 내 차 근처에서 그 남자를 발견한 거야. 지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걱정해주고 계셨다니.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민수를 찾았다는 거였어요. 피해자분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네. CCTV 추적과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이 사람이 피해자분 차에 GPS 추적기를 붙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PS 추적기요? 네. 피해자분을 계속 감시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에 스크래치를 내려고 했던 것도 인정했고요. 지은 씨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막지 않았다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토킹 처벌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 씨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경찰이 그 사람 잡았대요.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차에 GPS를 붙이려고 했대요. 저를 계속 따라다니려고요. 세상에.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한참 아무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사실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남편이랑 같이 와도 되고 혼자 와도 돼. 네, 갈게요. 주말이 됐습니다. 지은 씨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함께였어요.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남편아, 너희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세요, 엄마? 시어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지은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딸이야.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씨도 남편한테서 들은 적이 있었죠. 시누이가 있었는데 세상을 떠났다고. 누나 얘기는 들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29살 때였어. 너희 만나기 2년 전이지. 회사에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네. 근데 그게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 딸이 그때 회사에서 큰 문제가 있었거든.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계속 말했습니다. 딸이 회사 상사한테 성희롱을 당했어. 처음엔 참았는데 계속되니까 참을 수가 없었나 봐. 그래서 그 사람을 회사에 신고했지. 지은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딸을 협박하기 시작했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회사 주차장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세상에. 딸이 나한테 말했어.
엄마,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 그때 나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직장 생활이 다 그렇지. 힘내라고만 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이 무서워한다고 누가 자꾸 따라다닌다고 했을 때도 나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만 했지.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어. 어머니. 그리고 그날 딸이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이었어. 그 상사가 딸을 따라왔어.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그리고 딸이 운전하던 중에 옆에서 차를 들이받았어. 고의로. 지은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숨졌어.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트럭이랑 정면 충돌했거든. 남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나는 그걸 평생 후회하고 살았어. 내가 딸을 좀 더 챙겼더라면, 딸 말을 진지하게 들었더라면, 회사까지 데려다 줬더라면. 시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딸을 지키지 못했어. 그게 나한테는 평생의 죄야. 지은 씨는 시어머니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엄마가 딸을 믿어주지 않았어. 딸이 힘들다고 했을 때 안아주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지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내 얼굴을 보는데 우리 딸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딸이 힘들어하던 그때가. 어머니, 내가 피곤해 보이고 뭔가 걱정이 있어 보였어. 그때 나는 생각했어.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이번엔 내가 먼저 챙겨야겠다고. 지은 씨는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내 회사 근처를 지나다니면서 내가 잘 있는지 확인했어. 혹시라도 우리 딸처럼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어머니, 그리고 그날 그 남자를 봤을 때 나는 정신없이 차를 돌렸어. 내 차가 부서지든 말든 일단 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났어. 시어머니는 지은 씨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지은 씨도 시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서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날 이후 지은 씨와 시어머니는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차를 마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며칠 후 차 수리가 끝났습니다. 보험 처리를 할 때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도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했지만 지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처리할게. 왜? 엄마가 부딪힌 건데. 어머니는 나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처리해야지. 어머니한테 부담 드릴 순 없어. 차를 찾으러 갔을 때 지은 씨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차 수리 다 끝났어요. 그래. 비용은 얼마나 나왔어? 1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다 처리했어요. 아니야, 내가 내야지.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제가 더 큰 사고를 면했어요. 차야 고치면 되지만 사람은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정말 감사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해도 될까? 지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주 뵐게요. 그래. 그러자. 자주 보자. 지은 씨는 전화를 끊고 새로 수리한 차에 올라탔습니다. 깨끗하게 수리된 차를 보니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그 행동이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진심은 결국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가끔 누군가의 행동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나한테 저러지? 하고 서운해하고 화를 낼 때도 있죠.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차로 며느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처음엔 배신감을 느꼈지만 나중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려 해도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결국 전해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어느 날 지은 씨가 시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그날 제가 어머니를 오해한 채로 끝났다면 어쩔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을 거야. 내가 안전하기만 하다면. 어머니, 진심은 언젠가 전해지니까. 설령 내가 평생 모른다 해도 너를 지킨 건 사실이잖아.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내가 우리 딸을 지키지 못했던 것. 그 후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니까.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하지 않고도 사랑하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지은 씨의 시어머니는 딸을 잃은 후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지키면서 조금이나마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해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은 씨처럼 뜻밖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때로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